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야손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이제 무료 공개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지금 시장에 대한 이런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또 3월달 장을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특히 이제 3월달 장은 뭐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변곡장이 좀 도래가 되어질 가능성도 많다라고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음성으로 시장에 대한 상황과 또 투자 전략,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몇 가지에 대한 그런 당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철저히 초보 투자자님들의 그런 눈높이에서 가급적이면은 좀 짧고 쉽고 간단 명료하고 핵심만 제가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시장에 대한 상황을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시장에 대한 상황을 알려면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의 흐름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금요일 날 미국 증시는 2월 25일 날 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지정학적인 불씨 속에서도 뭐 원자재라든지 에너지 값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지만 사실 이제 그날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번에 이런 이 지정학적인 사태가 미국 경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없다라는 그런 인식들이 시장에 이제 부각이 되어지면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했다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오히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런 사태가 미국의 이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손실이 아니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당장에 뭐 안전자산인 달러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많이 달러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유럽의 이 셰일가스에 대한 패권을 또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일단 또 열어놨다라고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중국을 계속적으로 이제 간접적으로 고립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또 될 수가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면 봤지 손실을 볼 수가 없었다. 이런 어떤 부분들이 시장에 부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 결국 시장에 대한 방향은 전쟁이 아니고 3월 FOMC에 대한 그런 회의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방향성을 잡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어떻습니까? 이미 시장은 금리 인상을 일정 부분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금리가 안 올리는 게 호재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금리는 막 그냥 꽉 쪼르매고 돈은 엄청나게 풀어야 되고 나중에 그 뭐 돈값이 떨어지든 말든 금리를 안 올리고 그냥 붙들어 매고 있어야 그게 좋은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미 시장은요, 금리가 올려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 되는 거죠. 오히려 올려야 되는 부분에서 금리를 안 올리고 자꾸 미루게 되면 불확실성이라는 것 하나가 소멸이 되어야 되는데 소멸이 안 되고 뒤로 미루게 되면 이것 자체가 오히려 시장에는 불신으로 작용하게 되고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25bp를 올리냐 50bp를 올리냐 몇 번 5번을 올리냐 6번을 올리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시장은 어떤 순행적인 그런 경기에 따른 흐름들에서 만들어진 그런 어떤 이 전략들을 실행을 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과정들이 지켜질 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거를 좀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 증시를 봤을 때 이거는 물론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우리 증시와 연계해 가지고 한 두 가지 정도의 큰 변화 조짐이 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요, 이 미국 시장의 금요일 날 반등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바로 지정학적인 불씨로 인해 가지고 미국장도 그동안에 뭐가 시장을 강하게 눌렀습니까? 공매도잖아요. 공매도가 시장을 강력하게 눌렀다가
갑자기 상황이 급변하게 되니까 공매도 세력들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환매수가 들어왔죠. 그러면서 시장을 강하게 들어 올렸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뭐 계속 여러분들에게는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공매도라는 것은 두 가지의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공매도의 하나는 주가를 의도적으로 깎아 내려 가지고 그 떨어지는 폭만큼의 어떤 시세를 취득하기 위한 조건도 있지만, 또 하나는 매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공매도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빌려가지고 팔아서 주가를 까내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다시 그만큼 사가지고 또 갚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떤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게 이게 공매도다. 이거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일단 공매 세력의 이 쇼커브링이 들어왔다라고 봤을 때 이거는 우리 증시도 그동안에 매도로 일관해 왔던 이런 외국인들의 이런 세력의 이런 매매 유무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상당히 시장의 중요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그리고 또 하나 미국 증시를 보면서 우리 증시와 연계돼 가지고 체크를 해야 될 게 뭐냐, 미국 증시도 철저히 실적에 따라 가지고 주가 희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죠. 그죠? 지난주 금요일 날 같은 경우도 저기 시장 전망치를 상회하는 그런 분기 실적을 내놓았던 그 애쉬 같은 이런 기업이 16%까지 급등을 했고, 또 시장 평균치를 넘지 못했던 뭐 비욘트라든지 풋라커 같은 이런 기업들은 어땠습니까? 9%에서 마이너스 30%까지 급락했거든요. 이거는요, 이미 우리 증시도 실적에 대한 이런 그 시장 반응이 불과 한 달 전과는 굉장히 지금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요, 그 동일 업종 내에서도 뭐 테마군 안에서도 실적의 이런 유무에 따라 가지고 종목 희비는 엇갈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갈수록 종목에 대한 편차가 심해지고 차별화 장세가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이런 어떤 전략적인 전술이 지금은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시장에 대한 상황들은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시장은요, 자, 어떻습니까? 지금은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알 수 있습니까?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도 사실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 시장은 이 어떤 심리적인 잔재들이 이 조율을 통해 가지고 과정을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중이기 때문에 이 어떤 눈에 드러나는 왜곡이라는 이런 이 허상 속에 속아 가지고 만약에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나중에 후회를 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그런 시장이 지금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가도 보유주에 대한 이런 철저한 점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을 내가 알지 못하면 누가 압니까? 우리가 보유주를 가지고 밤에 잠을 들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 알 수 없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비유를 드렸죠. 재래시장에 내가 두부암모를 사러 갔는데 두부 사장님이 무슨 종목이 좋다 하더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집에 와가지고 그 종목을 샀단 말이죠. 그러면 그 종목이 상승하면 다행인데 하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종목이 왜 하락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모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시장에 대한 급박한 상황과 거기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하락에 대한 뚜렷한 이유와 명분을 내가 알고 있다면 설령 물론 가격적인 이런 하락에 대해서 심리가 조금 흔들릴 수는 있지만 불안감에 떨고 남들이 투매할 때 동참하고 이런 악수를 두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때보다가도 내가 가진 이 보유주에 대한 철저한 점검, 그리고 시간의 기울기, 이거 제가 기가 닳도록 말씀드리죠. 시간의 기울기를 잘 살피면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시간표다, 이렇게 좀 보시기 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요, 어차피 자신이 제일 잘하는 것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시면은
메뉴를 고르잖아요. 메뉴판을 주면은 메뉴를 고르면 여러분들은 메뉴를 한 개만 골라야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위장이 뭐 10개면은 메뉴를 10개를 시키면 되지만 여러분들 위장이 한 개인데 거기에 음식을 10개, 20개 이렇게 시킬 수가 있습니까? 못 시켰다는 거죠. 결국 내가 제일 잘하는 거는 주식 투자해서 가지고 하나만 된다는 겁니다. 한 개면. 이게 5개라 해야 되고 10개라 해야 되고 20개라 해야 되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제일 잘하는 거 한 개만 가지고 있으면 그것만으로 내가 주식시장에서 살 수 있는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것은요, 왕도가 없어요. 뭐 이 방법 저 방법 다 필요 없고요. 남들이 맞다라고 하는 그 방법이 내한테는 안 맞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남들이 안 맞다라고 하는 방법이 또 나에게는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식은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 말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지고 그것 하나만 나의 무기로 만들고 가져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제가 지금 시장의 어떤 상황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 경험적으로 제가 볼 때요. 지금 시장은 이 그동안에 엄청난 유동성에 풀려가지고 시장을 견인했던 이런 금융 장세가 지나가고 금리 인상을 앞둔 지금 실적 장세로 이제 진입했기 때문에 결국 투자는 결국 수익보다가는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어떤 긍정의 변화를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 시장이 어려울수록 이 짧은 파장에 따른 방향성을 알아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당장에 내일에 대한 주가의 방향성 잡을 수 있습니까? 종목이 뭐 하루는 급등했다가 하루는 급락하고 그 다음날은 또 더 급락했다가 그 다음날은 또 급등하고 하는 이런 어떤 변동성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짧은 어떤 시세의 파장을 여러분들이 알아맞출 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어렵거든요. 그렇지만 시간의 변화 속에서 긴 주기로 사물을 이렇게 들여다볼 때는 거기에 따른 이런 예측은요, 앞전에 이런 어떤 짧은 방향성보다가는 좀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슨 뜻이냐? 쉽게 말씀드리면 단타 치지 말고요, 실적과 성장이 기반된 대형주로 지금은 중기 투자를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초보 투자자님들이라든지 아주 소액의 자금, 특히 뭔가 어떤 뭐 빚을 내 가지고 뭐 스탁론이라든지 미수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지루하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결국 주식 투자라는 것은 내가 한 달, 두 달하고 주식 투자를 시장을 떠날 게 아니거든요. 평생 내가 해야 될 그런 것이 바로 주식 투자고, 그러기 위해서는 죽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수익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고 손실을 보지 않고 원금을 보존하면서 견딜 수 있는 이런 이 어떤 메커니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인지를 하시고요. 정석적인 어떤 시장의 이성적인 판단을 가지고 원리를 가지고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지금은 그 3월 시장은 일단 급변하는 심리가 변동성을 만들어내면서 아주 중요한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당장에 이제 뭐 지금 대선이 이제 치러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은 뭐 누가 당선되든 간에 그 공약에 따른 또 정책주들의 이런 변화가 또 이제 요구가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FOMC 회의도 이제 뭐 연준의 금리 인상이 뭐 어쨌든 확정되고 실행된다는 그 자체는 불확실성에 대한 소멸로 봤을 때는 시장 심리에 이제 안정성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이제 이후에 또 나올 수 있는 뭐 미국의 주요 어떤 경기 지표들이라든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어떤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시장은 또 다른 어떤 그런 흐름들을 이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우리 정치 같은 경우는 그 지금 3월 달이 이제 이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고 이 대선 이후에 본격적인 리오프닝 시대로 접어들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종목으로 이어지는 순환매도
변화를 요구할 수가 있다라고 봤을 때, 이 3월달 장은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또 자칫 오판을 둔 그런 전략을 가져가게 되면은 뒤통수도 맞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 장은 정말 동전의 양면성 같은 그런 이 성격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주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보유한 종목, 여기에 대해서 단도리를 잘 해나가야 된다는 거, 이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식은요, 아무리 시장이 좋아도요, 내 종목이 안 가면 꽝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보유한 종목에서 성분을 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아무리 좋아도 내 종목이 안 가면은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유주 관리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집중력을 기울이셔야 됩니다. 기다림이라는 이 부분들, 주식은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는 모든 어떤 때를 사고 파는 그런 과정들이, 사고 파는 그런 어떤 과정만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거든요. 주식은 사실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그런 상황은요, 1년의 주기를 봤을 때 한두 달도 되지 않는 거예요. 10개월 이상은 기다림이라는 그런 조정의 흐름들이 연속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기다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내가 얼마만큼 시간에 대해 가지고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내를 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결과에 대한 그런 것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이거를 누가 잘 이용하느냐? 세력이라는 존재가 이용을 하게 되고 여기에 변동성을 주게 돼 가지고 왜곡이라는 파장을 만들어내고 심리를 흔들면서 개인들을 털어내고 나중에 뒤통수를 치고 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지금 10년, 20년째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주식은 군중 대중 심리 속에 있는 그런 자신의 생각들을 돌이키고 이런 어떤 생각들의 변신을 요구하면서 주체 세력의 입장에서 시장을 바라보고 내 보유주에 대해서 해석의 어떤 능력을 가져갔을 때 궁극인 결과를 긍정으로 돌이킬 수가 있다는 것,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는요, 내가 오늘 내일 주식하고 말 거면은 결과가 중요하지만 내가 평생을 가져가야 될 주식 투자라고 봤을 때는 결과보다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내가 어떻게 담아내느냐,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인지를 하시고요. 또 변화되어지는 3월달 장도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를 꼭 빌어 마지 않겠습니다.